네, 홍경표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의 금리 인상,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 0.25%포인트 또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에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은 4.75%에서 이제 5%로 올랐고요. 2007년 이후 다시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 40년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차례 0.7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린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죠. 네. 이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가 잡히지 않자 올해도 긴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리콘밸리 뱅크 이제 파산, 크레딧 스위스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금융 시스템 우려가 불거졌잖아요. 예. 이에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연준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고 성명에서 밝혔고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이번에 또 올려 인플레이션 잡기라는 목표를 고수했습니다. 예, 월가의 예상치가 일단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이다가 다소 네. 우세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저는 속보 보고 다소 안심했어요. 원고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문제가 최근에 이제 금융권 사태가 벌어지면서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까 이게 관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물가 잡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걸 의지를 비친 건데 네.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연준은 이날 FOMC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인 점도표를 공개했죠. 예. 올해 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은 5.1%였습니다. 이는 예. 직전인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에요. 예. 추가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남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달 은행발 신용 경색 사태에서 이제 최종 금리 목표를 유지했다는 것은 올해 후반부에도 연준이 아직 금리를 낮출 뜻이 없다는 의미로 시장에서는 해석했습니다. 예. 월가에서는 점도표가 올해 후반부 금리 인하 기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현재 은행 및 채권 위기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공격적인 조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도 관심사였잖아요. 네네.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 또 다뤘습니까? 네네, 파월 의장이 또 인플레이션 파이터 본색을 또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노동시장은 계속 타이트하다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제 시장 신뢰를 유지하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또 못 박았고요. 또 올해 경제 방향이 불확실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를 그냥 일축해버렸습니다. 예. 지난 2주 동안 은행 시스템 경색에 대해서는 미국 은행이 여전히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하긴 했으나 경제에 미친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연준은 또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도 낮춰서 시장에 경기 침체 우려를 더했고요. 네. 또 이제 제넛 옐런 그 예무장관이 이제 의회에 출석해 연방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예금을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네. 이를 부인했습니다. 아. 네, 다 보정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옐런 장관은 아직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한 상태고 네. 시스템적 위기가 아니라며 포괄적 보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 뭐 다 보증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뉴욕 투자자들은 이제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다 옐런의 언급에 주식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네.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파월의 물가 잡기에 대한 의지를 일단 확인을 했어요, 시장이. 네. 확인했고. 근데 이제 우리 다음 달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 하잖아요. 네. 이제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미 금리 차이가 이제는 뭐 사상 최대, 네, 맞습니다. 22년 만에 역대 최대죠. 네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는데 네. 지난밤에 환율은 NDF에서는 조금 떨어졌는데 네. 오늘 본장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네. 네. 이 당장 연준이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이기는 하지만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다음 달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에 맞춰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폭은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가 됐어요. 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 기준금리 상단 5%와 비교해서 1.5%포인트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이에 한은도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고심하게 됐고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한은은 반복적으로 이제 한미 금리 차이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뭐 강조하긴 했어요. 예. 하지만 이제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가 높다는 것은 이제 미국에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값을 더 쳐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유인이 적어지고 미국으로 유동성이 빠져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자본 유출 유발하고 우리나라 매환 시장에서 달러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서 달러가 시장에서 부족해질 수 있죠. 네. 그리고 글로벌 신용 위험에 따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전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역대 최대 금리 차를 놔두기는 하느니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달러 원 환율은 지난달 초에는 2,200원 초반까지 낮아지긴 했는데 금리 인상을 계기로 1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근엔 1,300원대로 킹달러에 대한 인식이 다시금 이제 커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물가가 다시 이제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는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금융 불안에 따른 부동산 PF, 가계 부채 등 이제 뇌관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제 금융 불안 상황이 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뭐 SBB 사태라던가 뭐 CS 유동성 위기도 결국 금리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한은도 일단은 연준의 결정을 이제 차관해서 네.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좀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까요? 네. 다음 달에 만약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고 5월에 연준이 금리를 또 올려버리면 금리차가 지금 역대 최대인데 더 올라가기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이 또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시장 참가자들은 아직은 다음 달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는 게 이제 희망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견이 주류입니다. 예. 한국은행은 아직 다음 달 금토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금융시장 상황과 신용 상황, 환율 리스크, 자본 유출 상황, 물가까지 보고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는 이제 금리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한은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맞습니다. 귀추를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FOMC 상황 홍경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